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권양숙 운명 따라가나. 나는 김정숙 그 옷 사건을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죠. 조선일보가 이제 김정숙을 조지고 국민의힘이 따라가고, 그럼 국민의힘이 이제 스피커들이 떠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민주당이 엄호하고, 그러면 나머지 신문들이 따라가고, 이게 똑같은 이른바 박 대통령 탄핵 때, 그 다음에 윤창중 난도질 때 똑같은 포맷. 그러나 오늘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신은 정말 살아있구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었던, 대통령으로서 입은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그 옷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탄핵을 시켜가지고 정권을 잡았던 최고 권력자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옷 문제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김건희나 김혜경이 뺨치는 스캔들로 커질 거라고, 역사의 신 외에 누가 이걸 예측했었겠냐. 네?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했어. 호화의사입니다. 그때 그것을 떠들었던 그 당시에 민주당의 부대변이죠. 부대변. 그 부대변이 누구냐면 이름이 유성화야. 유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4년간에 옷값으로만 7억 4천만 원을 썼다. 4년간 입었던 새 옷의 총액이 7억 4천만 원 정도다. 대통령의, 박 대통령의 옷값과 구두, 가방에, 대통령 비서실이 뭐라고 그랬어? 이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부담한 거다. 어쩌면 그렇게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던 것이 김정숙이가 그대로 닮아간,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걸 정말 통쾌하다고 해야 될 건지, 잘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참 웃어야 할지, 아니면 대한민국 이 소위 말하는 정치 수준이 왜 이 모양밖에 안 되냐고 통탄해야 될지.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라는 그 거룩한 돈을 갖다가
옷을 해 입었다고 뒤집어 씌워서 탄핵하고 감옥을 보냈어. 그 감옥을 보는데 1등 공신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이냐? 정말 대한민국의 2022년은 정말 이 패러독스의 총결집체야. 정말 이건 완전히 제정신 있는 사람은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어. 이건 최순실이가 옷값을 낸 거고 뇌물을 받은 거라 이거야. 대통령 비서실 예산으로 옷을 해 입었고 공금 횡령이다 이거야. 그렇게 떠들었던 유송화라고 하는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여자 유송화. 이자가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들어갔을 때에 제2부속실 비서관을 했어. 그 비서관을 하면서 정권 초기에 2017년 6월에 김정숙이하고 가가지고 이 누비장인한테 700만 원어치 옷을 사고서 5만 원권 현찰로 줬어. 5만 원권 현찰. 그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옷을 내 입었다. 그 특활비로 옷을 내 입었다 하면 윤석열이가 과연 봐줬을 거냐 이거야.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뉴스라는 걸 밝혀진 거 아니에요. 엄한 사람을 잡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던 이자들이 지 손으로 이거 보세요. 한 곳에 가가지고 누비 장인 찾아가가지고 700만 원. 이야. 들더리 5만 원권 현찰로. 이게 누구 돈이야? 어떻게 700만 원이 현찰로? 문재인 월급이다. 문재인이가 700만 원 줬다. 옷 사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냐 이게. 역사의 신은 살아있구나. 이렇게 보복을 하는구나. 이렇게. 네? 2017년 5월 당선된 직후에 9켤레의 구두를 한꺼번에 사간 거예요. 한꺼번에. 세금 계산서 띄워드릴까요 했더니 영수증 띄워드릴까 했더니 필요 없다고 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네? 필요 없다고 가버렸다는 거 아니야. 이야. 제가 그랬죠. 제가 이제 뭐 조금 하다가 먹고 살기 힘들면 제가 점쟁이 나가려면 점쟁이. 딱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터뜨렸을 때 딱 그랬잖아요.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똑같은 길을 가는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왜 자살했느냐? 자기가 박연차한테 돈 받아서 자살한 게 아니에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이 누구냐? 그게 권양숙 여사.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 회장한테 돈 받아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는 자기의 딸 아들 아파트 사줬다는 것이 그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는 팩트라고 당시 다 모든 증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야. 김정숙 여사를 모시는 유송화 청와대 제2부속실 영부인 담당 제2부속실 비서관이 나와가지고 700만 원을 지불하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자기 돈으로 옷을 700만 원씩 샀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사치광이지. 그야말로 남편 등쳐먹는, 등골 빼먹는, 네? 등골 빼먹는 사람이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참 불쌍한 직업이에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 월급 받은 돈으로 김정수 여사가 지금까지 무슨 알바를 했다던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돈을 벌었다던가,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네? 그리고 왜 현금으로 줬느냐? 카드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현금으로 줬냐 이거야. 네? 그래가지고 바로 그해 7월 달에 미국에 갔을 때 하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야 그거 아름답다고 하니까 그냥 즉석에서 벗어줬잖아. 자기가 거액으로 산 그 코트를 그냥 벗어준다? 자기가 샀는데 자기 남편 문재인 대통령이 피눈물 흘리면서 받은 그 월급을 갖고 산 그 외투를 주한미 대사를 지낸 사람이 관심을 보이니까 그냥 너 입어라 준다? 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유능하고 보다 자질이 있고 보다 함량이 있고 보다 국가관과 역사관과 보다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뽑았다면 문재인과 김정숙은 이건 하루아침 해장거리도 아니야. 그런데 뭐냐? 지금 문재인의 지지도가 오히려 윤석열보다 19%가 높아. 호감도가. 자, 그러나 제가 이제 점을 본다면 어찌어찌해서 하더라도 김정숙 여사는 권양숙의 운명을 저는 답습할 거다 이렇게 봐요. 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신은 살아있으셔가지고 엄정하고 공정한 심판을 하는구나. 그날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노무현이가 자살한 것도 이게 죄받은 겁니다. 왜 죄를 받았어요? 이른바 효순 미선 미군 장갑차 사건. 이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날조 사건이야. 이걸로 광화문 일대 촛불 켜가지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권양숙의 문제에서 시작될 거라고는 노무현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나 노무현이 놀랐기 때문에 노무현이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살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끊었다. 그 배후에는 바로 역사의 신이 존재한 거다. 응? 자, 문재인. 과연 문재인 정권은 정당한 정권이었느냐? 이건 정권 찬탈이야. 무려 이 엄청난 4년간 옷값을 7억 4천만 원어치 샀다. 국정원 특활비로. 청와대 예산으로. 7억 4천만 원이면은 박근혜 시대에 서울의 아파트 30평짜리야. 30평짜리에
해당하는 그 옷을 사입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세월호 7시간 누명, 국정농단 누명, 이 누명을 씌운 문재인 정권과 그 문재인 정권의 일당들, 문재인과 김정숙 그 부부가 경남 양산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퇴임 후에 자연으로 돌아가 잊혀진 삶을 자유로이 살겠다. 정말 이게 구현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역사의 신이 없는 거지. 네? 역사의 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본 거야. 그럴 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새벽 3시 반에 벌떡 일어나는 거야. 윤창중이가 새벽 3시 반에 왜 벌떡벌떡 일어나느냐?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에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이성이 있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하는 윤창중의 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00만 의상을 한꺼번에 사고 구두를 15켤레를 한꺼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경남 양산에 가서 대저택 깨끗이 쳐놓고 앞에 3억 원어치 영산홍 다 심고 이래가지고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행복한 전원주택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유명한 평행이론이라고 했어요. 평행이론. 아시죠, 여러분? 역사는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거죠.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모든 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행복과 불행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기에서 착안해서 나온 이론이 이른바 평행이론입니다. 나는 노무현 부부, 문재인 부부한테 나는 이 평행이론은 적중할 거다. 네. 이 거짓과 위선이 어떤 결과에 이른다는가. 누가 말해도 노무현 정권은 이른바 의정부 미군 장갑차 이걸로 집권한 거고, 그 촛불 집회로. 문재인 정권은 누가 뭐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촛불 집회로, 촛불 난동, 촛불 정변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게. 나는 이 평행 이론이 반드시 나는 적중할 걸로 봐요. 여러분,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 다 났어. 기억하시죠? 최순실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정유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정윤회 사이에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을 잡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전담 디자이너의 딸이 처음부터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님의 의상 담당을 했더만 보니까 6급 행정요원으로 샤. 박 대통령이 그 운동 트레이너 한 명 고용했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대한민국 언론이 씹어챘겠냐고. 이거요? 역사의 신이 우리는 살아있다고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김정숙 여사의 한복을 만들었던 그 명장, 누비 명장이 영수증 요청도 없었다. 청와대에서 해명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누가 알았겠냐고. 이런 시절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알았겠냐고요. 네? 지금 문재인 이 겪고 있는 이 시련,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 권력계의 떠오르는 태양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건 정말로 귀중한 교훈이에요. 겸손하라. 네?